안녕하세요. 이런 생각입니다.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죠. 추석 때문에 라는 핑계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게을러서였고요. 여러분들은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? 저는 거의 대부분을 부모님 댁이랑 저희 집에 있었는데 휴가를 오래 보내면은 회사에 가고 싶다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진짜 하루빨리 파이어 해가지고 집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추석 연휴였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해볼 생각은요, 바로 가족이 왜 해체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저는 추석 당일 이틀 전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. 저희 부모님은 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현재 한 인구 20만 정도의 소도시에 살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운전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 과거만 하더라도 추석이나 설날 전이라고 하면은 그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흘러 들어가는 차의 수가 많고 반대로 대도시로 가는 차의 숫자가 적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신 광역시로 가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차가 너무너무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가족 해체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 핵가족 또 해체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꼈는데요. 그러면 왜 가족이 해체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여러분들은 그 가족이 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게 가족이라고 한정 지으면은 너무 한정됐으니까 한번 관계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? 결국 가족이라는 것도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타인이랑 관계를 왜 맺으시나요?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?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많은 분들이 아마 회사나 적어도 아르바이트 정도는 하고 계실 건데, 여러분들은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? 시작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회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싫어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싫어서 회사가 싫을 수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나가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죠. 왜 그러시나요? 당연히 그 관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. 아니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거의 90% 이상의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이 저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도 결국 이 관계의 일종이잖아요. 그러면은 왜 가족이 해체되느냐? 답이 명확합니다. 이 가족이라는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, 더 정확하게는 과거보다는 이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. 한번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30 중반 정도 되니까 제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시절까지, 중학생도 안 되겠네요. 초등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가족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죠. 그리고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계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다른 가족들, 그러니까 친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의 그 지인분들의 가족들이랑 계모임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점점 사라졌죠. 그러면 왜 이게 사라졌느냐? 이제 친지 관계는
이제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지만, 예를 들어서 개모임을 한번 볼게요. 개모임이란 게 왜 생겼냐면은, 요즘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죠. 물론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, 근데 과거에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,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파트 값이 뭐 서울에 몇 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왜 안 샀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대출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한테 안 나와요. 전부 다 기업들 몰빵으로 대출을 해주지, 서민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그 아파트를 못 산 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,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융통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개인들이 생각을 해낸 게 뭐냐, 바로 개모임이에요. 개모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돈을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개모임이라는 것도 결국 금전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관계를 맺었다가, 최근에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은행에서 빌리면 되니까 그러한 개모임들이 거의 다 사라졌단 말이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족은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뭐, 야, 가족들은 뭐 금전 문제가 생기는 가족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다 피를 나눈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게, 제 다른 영상 중에 그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는데, 그 영상을 보시면은 결국 부모라는 사람들도 이 자신의 자식들을 아끼고 케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, 이 자식들이 이 후손을,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자가 계속 후대로 전파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육하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요즘 출산율 어떻습니까? 뭐 아주 약간 반등했다고 하는데 0.7 정도 되죠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 자식한테 그 기대하는, 원하는 니즈가 충족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고, 그리고 자식도 반대로 이제 부모가 그 결혼을 안 하거나 이러면은 뭐 맨날 잔소리만 해야 되잖아요. 너 결혼 언제 하니? 손주는 언제 보여주니? 이런 잔소리만 하니까, 그러니까 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